원피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원피스. 원피스 1권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루피가 이제 자기 마을에서 샹크스를 만나고 산적 히그마를 만나고 위기에 처했다가 샹크스한테 이제 구조를 받아가지고 잘 살아남았죠. 근데 샹크스는 그 대가로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흘러서 루피가 이제 청소년이 돼가지고 배 하나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마을 밖으로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돼요. 루피가 이제 여행 좀 떠나야겠다 하고, 이제 해적왕 되기 위한 여행을 좀 떠나야 되겠다 하고 마을 밖으로 나가자마자 소용돌이에 부딪혀가지고 날아가요. 근데 루피가 악마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물에 빠지면 죽어요. 물에 빠지면. 그래가지고 소용돌이 딱 부딪히기 직전에 술통에 딱 들어가 있어요, 몰래. 그래가지고 술통에 딱 담긴 채로 슝 날아가요, 어디론가. 그리고 나서 화면이 싹 바뀌는데 어떤 섬이 하나 있고, 그 섬 옆에 어떤 해적선이 하나 정박해 있는데, 그 해적선은 무슨 해적선이냐면 알비다라고 하는 해적이 있어요. 알비다라는 해적이 이제 이끄는 해적선이 있는데, 그 알비다는 누구냐면 여성 해적인데, 일단 외모는 약간 통통하고, 아니 통통이 아니라 뚱뚱해요. 음, 뚱뚱하면서 그 아주 무거운 쇠멍둥이를 하나 들고 다녀요, 알비다라는 해적이. 그러면서 그 친구는 약간 결벽증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맨날 자기 부하들한테 청소를 시켜요. 철퇴든 멧돼지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맨날 청소시켜요, 애들한테. 야, 이거 닦아 닦아 맨날 이러면서, 알비다가. 그러면서 그 알비다는 결벽증도 있으면서 뭐도 있었냐면 그 공주병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선원들한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 바다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야 맨날 물어봐요. 거기서 이제 알비다 선장님이다, 알비다 선장입니다, 알비다 선장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바로 철퇴 맞는 거예요. 철퇴는 아니고 그 방망이죠, 쇠방망이. 그래가지고 맨날 그 자기 부하들한테 자기 이쁘단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맨날 물어보는데, 어쨌든 그런 귀여운 해적이 있어요, 알비다라고. 어쨌든 그 알비다 해적선에는 또 누가 있냐면 코비라는 애가 있어요. 코비. 얘는 원래 해적이 되고 싶었던 애는 아닌데 낚시배 잘못 타가지고 실수로 해적선에 타서, 근데 얘가 은근히 똑똑해가지고 계속 그 해적선에서 남게 된 캐릭터예요, 이 코비가. 원래는 해적이 아니라 얘는 해군이 되고 싶었던 애인데, 그래가지고 이 코비도 이것저것 잡지식이 많아서 이런저런 잡일을 하고 있어요, 알비다 해적선에서. 그래가지고 이 코비도 막 그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하다가 어디 바다에서 떠내려온 술통을 하나 주운 거예요, 코비가. 그래가지고 이거 술통 뭐지? 하고 이제 자기 해적 동료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어디 기지에 이 술통을 굴려 가가지고 술통을 딱 깔려고 하는데 거기에 루피가 들어있던 거예요. 루피가 소용돌이 딱 부딪혀가지고 날아갔는데 그 우연히도 코비가 그걸 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이 코비가 이제 자기 해적들끼리 딱 술 먹으려고 딱 깔려고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던 거예요, 루피가.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야, 뭐야, 여기 사람이 왜 있어, 막 이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알비다가 와가지고 사정없이 또 몽둥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비랑 루피는 날아갔어요, 알비다한테 맞아가지고. 루피는 알비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알비다가 뒤에서 망치래, 몽둥이로 팍 쳐가지고 코비랑 같이 루피가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어디로 날아갔냐면 알비다 해적선 근처에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알비다 해적이 운영하는 자기 그 해적 기지 같은 데가 있어요. 작은 섬이 있는데 그 기지에 이제 루피랑 코비가 떨어진 거죠, 단둘이.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술통에 왜 들어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비랑 루피가. 이제 여기서 첫 만남을 한 거죠, 서로.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코비가 그런 걸 물어봐요. 서로 그 어디서 왔냐 이거 얘기하다가 코비는 나는 배 잘못해가지고 해적선에 온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루피는 자기는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그 바다에 나왔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비가 루피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해적왕이 된다고요? 이러면서 무리 막 이래요. 어떻게 해적왕이 되냐 당신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루피가 갑자기 처음 본 코비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릴 각오도 돼 있어. 막 갑자기 그 이런 포부를 막 밝혀요. 처음 보는데 굉장히 뭔가 친한 것 같아요. 친해져서 둘이 사교성이 좋은가 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코비가 루피한테 딱 그 얘기를 듣고
루피의 그 얘기를 두고 코비는 약간 어떤 성격이냐면 우연히 해적선에 들어왔는데 얘는 사실은 해군이 되고 싶었는데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용기가 없어요. 코비는 용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맨날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맨날 거기 알비다한테 혼나면서 청소만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루피를 딱 만나는데 루피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 자기의 꿈을 뭔가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코비가 루피의 그 모습을 보고 약간 반하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뭔가 각성한 눈빛을 한번 보여줘요, 코비가. 그러면서 자기도 "난 사실 해군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럼 나도 해군이 돼서 해적들을 잡는 정의로운 해군이 되고 싶다. 나도 그 꿈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코비가. 루피가 해적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서 코비는 자기가 이제 해군이 되면은 이 알비다 같은 이 못된 해적들 다 잡아 가지고 내가 감옥에 넣어 버리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 루피랑 코비가 있는 곳에 알비다가 쫓아와요. 알비다가 날려버렸잖아요. 루피가 나오자마자 날려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날린 곳으로 알비다가 쫓아왔는데 루피가 알비다를 딱 보자마자 "이 못생긴 할머니는 뭐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비다한테. 알비다를 딱 보자마자 "이 못생기고 뚱뚱한 할머니는 뭐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비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쁘다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데 루피가 그런 얘기하면서 "야, 이 못생긴 할머니 누구야?" 이러니까 코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비는 원래는 "아, 못생겼다고 하면 안 된다. 알비다 이쁘지 않냐."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비도 "맞아요. 이 알비다는 못생겼어요. 뚱뚱해요."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원래 코비였다면은 그냥 알비다의 비위를 맞추면서 뭔가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루피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코비도 이제 용기를 좀 내는 거죠. 알비다한테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코비 이 캐릭터도. 그래 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어요. 코비, 루피랑 알비다. 근데 루피가 엄청 손쉽게 알비다를 제압해요.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 먹고 자기 마을에서 나오기 전에 10년 동안 엄청 훈련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한 방에 알비다를 날려버려요. 그래서 이 알비다가 쓰러지고 나서 알비다 해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해적들한테 루피가 배를 하나 달라 그래요. "배 하나 줘라. 배 타고 우리 좀 나가게." 그래 가지고 작은 배를 하나 얻어 가지고 루피의 목표는 코비랑 얘기를 막 나눴을 때 코비가 해군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코비의 꿈은 해군이다." 그러면은 해군 기지에 가서 뭐 해군 입대 신청을 해야 해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있는 해군 마을을 가자." 하면서 루피랑 코비가 같이 작은 돛담배를 타고 해군 마을을 향해 이제 배를 저어서 가요, 둘이서. 그러면서 코비랑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해군 마을에는 롤로노와 조로라는 그 해적 사냥꾼이 수감돼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루피가. 그러면서 코비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위험한 롤로노와 조로라는 애가 있다. 걔가 진짜 세서 걔 조심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루피한테 하는데 루피는 안 그래도 동료를 막 모으고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조로? 걔가 세다고?" 이러면서 "걔 한번 보고 괜찮으면 내 동료로 삼아야 되겠다." 약간 루피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근처에 있는 해군 마을, 그 해군 마을 이름이 쉘즈 타운인가 그래요. 쉘즈 타운인가? 그래 가지고 여기 딱 도착해서 이제 식당에 가 가지고 코비랑 루피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로가 근데 어디 있을까?" 근데 이제 조로 얘기를 딱 꺼내니까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소스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쉘즈 타운에서 이 조로라는 사람의 악명이 자자하니까 다들 그 이름을 약간 무서워하는 거죠. 막 그런 얘기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라지?' 이렇게 보다가 근데 이제 코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쉘즈 타운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모건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뭐 쉘즈 타운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루피한테 얘기를 해 주는데 모건 대령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엄청 놀라는 거예요. 조로를 얘기했을 때보다 더 놀래요. 모건 대령 이름에. 그 말은 뭐냐면 모건 대령은 해군인데 이 해군 이름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해적 사냥꾼 조로보다. 그러니까 악명은 모건 대령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래?' 그러면서 이 식당에서 딱 밥 먹고 이제 "우리 조로를 좀 찾아보자."
"조로를 한번 같이 보러 가자." 하면서 조로가 어디에 지금 묶여 있나 이제 코비랑 루피가 막 돌아다녀요, 조로 찾으러. 그래 가지고 해군 기지 안에서 조로가 어떤 연병장 같은 데 가운데에 딱 묶여 있어요. 여기를 뭐 형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약간 운동장 같아요. 운동장 같은데 이 십자가 나무로 이 조로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거를 한 10m 정도 떨어진 데에서 담벼락에 딱 올라가 가지고 루피랑 코비가 조로를 딱 보는데 조로가 루피를 딱 보더니 눈이 마주쳐 가지고 이 조로, 루피 딱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조로가 자기 지금 9일 동안 굶었는데 "너무 배고프다. 먹을 것 좀 줘라." 막 조로가 막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루피한테 처음 보자마자.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누구라도 사람이라도 보면 먹을 걸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로가 여기 형장에서 9일 동안 묶여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루피는 그냥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루피 옆에 어떤 소녀가 한 명 오는데 그 소녀가 담벼락을 딱 넘어 가지고 조로한테 딱 가요. 그러면서 소녀가 이 주머니에서 작은 주먹밥을 하나 꺼내거든요. 그러면서 조로한테 그걸 딱 주려고 그래요, 먹으라고. 근데 조로는 묶여 있어서 못 먹어요. 그때 마침 이 형장에 또 누군가 들어오게 돼요. 누가 들어오냐면 이 모건 대령의 아들 헤르메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르메포. 그 재수 없는 놈이 있어요. 머리는 버섯같이 생겨 가지고 하는 행동은 진짜 못됐어요, 얘가. 못된 애예요. 어쨌든 이 남자애가 딱 들어오더니 "아 여기 둘이 뭐 해?" 이러면서 그 소녀가 들고 있던 주먹밥을 뺏어가요, 이 헤르메포가. 소녀가 이 조로 주려고 한 건데. 그래 가지고 자기가 그 주먹밥을 뺏어 먹어요, 이 헤르메포라는 애가. 그러더니 엄청 달다고 그거를 바닥에 탁 내동댕이 친 다음에 막 짓밟는 거예요. 사정없이 짓밟아요, 이 주먹밥을. "이거 달어.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야?" 이러면서 막 밟는 거예요. 막 소녀가 막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애를 또 집어 던져요, 소녀를. "야 나가." 이러면서.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이 헤르메포는. 어쨌든 그래 가지고 조로랑 헤르메포가 딱 남아 가지고 둘이 막 얘기를 해요. 헤르메포가 조로한테 "야 한 달만 여기서 이렇게 버텨. 나가게 해줄 테니까. 한 달 버틸 수 있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르메포가. 그러니까 둘이 약속을 했나 봐요. 조로랑 헤르메포가 이 형장에서 30일 동안 버티면은 조로를 풀어 준다는 약속을 했나 봐요, 헤르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조로는 지금 3분의 1 정도 버틴 거예요. 3분의 1. 대단하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르메포가 또 떠나요. 그래서 또 조로 묶여 있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루피가 조로한테 다가가요. 왜 다가가냐? 조로랑 얘기 좀 해 보고 얘 동료로 삼으려고. 그래 가지고 "야 너 세다는데 너 혹시 해적될 생각 있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루피가 다가가 가지고. "해적 괜찮은데. 그리고 나 동료 구하는데 너 혹시 나랑 같이 여행 떠날래?" 이렇게 꼬셔요, 조로를. 근데 조로가 안 넘어가요. 그리고 조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진짜 목숨보다 중요한 어떤 신념 같은 게 있다. 나는 그걸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해적이 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로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 헤르메포가 짓밟은 소녀의 주먹밥이 있어요, 땅에.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으깨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워 달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자기 입에 넣어 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루피가 눈이 안 좋아서 주먹밥 말고 그냥 진흙을 이렇게 주워 가지고 조로한테 먹여요, 진흙을. 그래 가지고 조로가 막 진흙을 먹어요. 우걱우걱 울면서 막 조로가 먹어요, 진흙을. 그러더니 루피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맛있었다고 전해 줘라, 소녀한테." 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루피한테 "야 소녀한테 전해 줘. 이 주먹밥 진짜 최고. 너무 맛있어." 사실 조로는 진흙을 먹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루피가 그때 한번 '어 조로 이 녀석 인성이 좋잖아.' 약간 좀 좋게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루피가 일단 조로를. 루피는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얘가 처음에 코비를 먼저 만났을 때도 이때도 동료를 구하고 있었는데 코비 얘 보니까 '아 얘 약간 어리벙벙하고 얘 자신감도 없고 해서 얘 동료로 못 쓰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루피가. 이 띨빵하네 코비. 근데 조로는 얘 보니까 힘도 세다고 하고 약간 성격도 좋아 보이네. 그래서 '아 얘 동료로 만들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루피가 조로랑 헤어진 다음에 마을로 가 가지고 그 소녀한테 그 얘기를 전해 줘요. "야 조로가 그거 다 먹었는데 맛있었대." 이러니까 소녀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루피가 이제 소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 마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기는 사실 막 모건 대령이랑 헤르메포가 둘이 막 아주 깽판 치고 다니는 마을이고 사실은 조로가 저기 왜 잡혀 있었냐면 헤르메포가 데리고 다니는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가 마을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그다음 그 소녀도 약간 위협을 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위험에 처한 소녀를 그 조로가 구한 거죠. 그리고 늑대를 죽였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죄로 이제 조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늑대를 죽인 죄로. 근데 조로는 잘한 거죠. 사람들을 위협하고 소녀를 약간 잡아먹으려고 한 늑대를 죽인 거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고마우니까 이제 조로한테 막 주먹밥도 싸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어쨌든 막 그런 얘기를 루피가 듣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그러던 와중에 저 멀리서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뭔 일이 났나 하고 보니까 저기서 이제 헤르메포가 멀리서 걸어오는데 막 사람들한테 막 "머리를 조아려라. 고개를 숙여라." 막 이러면서 헤르메포가 또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막 위협하면서. 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엎드려 있어요, 헤르메포만 지나가면. 미친놈이에요, 헤르메포. 어쨌든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겁주면서 "야, 너네 조로 처형할 때 같이 죽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조로 내일 모레 죽일 거야. 사흘 뒤에 죽일 거야, 조로. 너네 조로 죽을 때 같이 죽을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헤르메포가. 근데 루피가 아까 묶여 있는 조로 그 구경할 때 뭘 들었냐면 헤르메포랑 조로가 약속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 달 동안 버티면 살려준다. 근데 왜 내일 모레 죽인다 그래? 조로? 이래 가지고 의문이 드니까 루피가 헤르메포한테 가서 물어봐요. "야, 한 달 동안 그 약속한 거 아니야? 한 달 동안 거기 붙어 있으면 살려준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헤르메포가 "뻥이지." 이러는 거예요. "뻥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들은 루피가 갑자기 돌아버려 가지고 헤르메포 주먹을 그냥 얼굴 때려 버려요. 그래서 헤르메포 완전 날아가고 그때 루피가 결심을 해요. '조로를 풀어준 다음에 조로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내 걸로 수집하고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요, 루피가. '조로 동료로 만들어야겠어.' 이러면서 다시 조로한테 가요, 루피가. 그래 가지고 "야, 조로야, 너 진짜 내 동료 안 할래?" 또 물어본단 말이죠. 또 조로는 "나 싫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 너 검사라며. 너 검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조로가 "아, 검은 나한테 있어서 보물이나 다름없지."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루피가 "오케이. 너 검 찾아줄 테니까 너 내 동료 해." 이러면서 갑자기 검을 찾으러 가요. 검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조로 검이. 그러면서 조로는 대답도 안 했는데 뭐 갑자기 왜 혼자 가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하고 어쨌든 그래서 조로의 검은 해군 기지에 있는데 해군 기지에 있는 그 헤르메포의 방에 있어요. 근데 이걸 찾으려고 막 그 해군 기지를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루피가. 해군 기지에 있는 막 모건 동상도 있고 한데 이런 거 막 모건 눈앞에서 그 동상도 다 때려 부수고 막 난동 피우면서 난장판 만들면서 조로 검을 찾아요. 그래서 루피가 막 그 검 찾는 도중에 조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조로가 혼자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루피가 가고. 그다음에 조로 옆에 누가 왔냐면 이 코비가 왔어요, 코비가. 코비가 조로 옆에 와 가지고 조로가 묶여 있는 거 막 풀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조로가 물어봐요. "이거 왜 풀어? 이거 한 달 동안 여기 있으면은 나 알아서 풀려날 건데 야, 풀지 마." 이러는데 코비가 그 모든 사실을 밝혀요. "헤르메포가 사실 널 속인 거야. 너 내일 모레 죽어." 그리고 루피가 그거 알게 돼 가지고 너 구하러 온 거야, 루피가. "야, 헤르메포 쟤 약속도 안 지킨대. 너 죽일 생각이래." 이러면서 코비가 막 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풀어주던 와중에 모건 대령이랑 해군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조로랑 코비를 이렇게 포위해요. 조로랑 코비가 여기 있으면 이 가운데 있으면은 이 사방을 이렇게 해군들이 이렇게 쫙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얘네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총을 딱 조준한 다음에 총을 딱 발포를 하는 그 순간 이제 조로의 주마등이 딱 스쳐가면서 조로의 과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조로가 이제 묶여 가지고 총이 이제 발포되니까 '나 이제 죽나?' 하면서 이제 조로가 이제 옛날 회상을 하게 돼요.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가면서 옛날 딱 회상을 하는데 조로는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시골 마을에서 검술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검을 오래 썼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검술학원을 다니는데 그 검술학원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걔 친구 이름 뭐였더라? 쿠이나. 맞아. 걔 친구 이름이 쿠이나다. 조로의 어릴 적 친구 쿠이나가 있어요. 얜 누구냐면 조로의 스승님의 딸이에요. 조로 검술을 알려주던 스승님의 딸인데 완전 절친이거든요. 근데 조로가 얘를 이기질 못했어요. 둘이 실력이 비등비등한데 쿠이나라는 이 친구가 너무 실력이 좋아 가지고 약간 선의의 어떤 경쟁자? 선의의 라이벌 그런 느낌이죠. 친구이면서 이 약간 경쟁자인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야, 너랑 나중에 둘 중 한 명이 우리 세계 최고의 검사가 되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고 며칠 뒤에 이 쿠이나라는 친구가 계단에 굴러떨어져 가지고 좀 어이없게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로가 굉장히 충격에 빠져요. 그래 가지고 이제 조로의 그때부터 삶의 목표는 '이 친구의 목까지 내가 더 강해져야 되겠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다고 나와요, 책에서.
음. 근데 조금 어이없어요. 조금 어이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릴 적 친한 친구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로는 이제 친구의 목까지 강해지려고 이제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의 꿈은 지상 최고의 검사가 되는 게 이제 자신의 꿈이 된 거죠, 조로는. 어쨌든 그게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알이 막 이제 조로랑 그 코비를 향해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굿 타이밍. 그때 굿 타이밍으로 루피가 딱 등장해 가지고 루피는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서 고무 인간이에요. 그래서 총알이 맞아도 총알이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루피가 딱 그 타이밍 잘 맞춰 가지고 그 조로랑 코비를 구해 줘요. 총알을 자기 몸으로 다 막아 주고. 그래 가지고 루피가 이 검을 가져왔는데 검을 챙길 때 처음에 헤르메포 딱 방에 들어가서 여기 검이 있네?' 하고 봤는데 검이 3 개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여기서 뭐지? 이 조로 검 뭐지?' 그래 가지고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3 개를 다 챙겨 왔어요 일단. 그래 "야 조로야 이거 3개 중에 너 거 뭐냐?" 이러면서 이제 "야 일단 검 다 챙겨 왔거든." 이러니까 조로가 "그거 3개 다 내 거야." 이러더니 이제 모건 대령과 해군 이 팀과 이제 루피, 조로가 이제 힘을 합쳐서 싸우기 시작해요. 2대 2? 2대 2는 아니죠. 어쨌든 루피랑 조로가 해군이랑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조로는 양손에 쌍검을 들고 하나는 이제 이빨로 물어서 싸우는데 그 치악력이 얼마나 센지 솔직히 그 조로는 물어서 싸우는 것도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이도류만 쓰고 목덜미로 물어서 싸우면 더 잘 싸울 것 같아요. 어쨌든 무는 힘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어떻게 그 물어서 싸우죠? 검을? 어쨌든 그래 가지고 모건 대령을 그냥 손쉽게 무찔러요, 루피랑 조로가. 얘네 짱 세요. 그래서 모건 대령 그냥 KO, 바로 KO. 그러면서 이제 루피가 "야 우리 호흡 잘 맞는다. 우리 같이 해적하자." 또 꼬셔요. 또 꼬시니까 이때 조로가 약간 마음이 좀 녹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 죽을 목숨이었는데 루피가 진짜 자기 목숨 걸고 자기 구하러 와준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해 보지 뭐." 조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무조건 해적왕 되라. 그리고 나는 이 세계 최고 검사가 될 거니까 너가 무조건 해적왕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세계 최고 검사가 될 거 아니야. 그 대신에 너가 해적왕을 포기하는 순간 너 죽음으로 목숨으로 갚아라. 너가 무너지면 내 꿈도 무너지는 거야. 너 해적왕 포기할 거면 죽어 그냥. 알겠지?" 조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루피한테. "너 꿈을 포기할 거라면은 죽음으로 갚아야 될 거야." 어쨌든 그래서 오케이 한 다음에 이제 조로가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건 대령이 쓰러지니까 이제 해군들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해군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환호성을 지르냐면 해군들도 모건 대령을 싫어했어요. 해군들도 모건 대령한테 약간 독재당하고 힘드니까 모건 대령이 쓰러지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해군들도. 그래 가지고 모건 대령이 쓰러지니까 해군들이 "드디어 해방이다." 이러면서 막 신나해요. "아 우리 드디어 자유다." 그러면서 이제 루피랑 조로랑 코비가 해군 기지에서 나와 가지고 그 아까 주먹밥 소녀 있죠? 조로한테 주먹밥 주던 그 소녀 집에 가서 이제 막 밥을 먹어요. 그 소녀 엄마가 막 밥 차려줘요. "아유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밥 차려줘서 셋이 막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데 조로가 이제 루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갈 거냐 너?" 이러니까 루피가 "위대한 항로 가야지." 이러니까. "엄마도 밥 달게 하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애기니까 '애기가 이렇게 먹으면 좋아하겠지. 설탕 맛있는 거니까.' 하면서 이제 주먹밥을 이렇게 달게 만들었겠죠. 엄마는 음식을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막 그 다음 행선지를 물어보는데 루피가 "위대한 항로로 간다." 그래요. 이러니까 막 코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항로는 엄청 강한 해적들이 많은데 거길 간다고? 너네 둘 밖에 없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코비는 이제 여기서 슬슬 이제 이 루피한테 인사를 해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루피." "위대한 항로 잘 가세요." 이제 막 손절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위대한 항로 무서우니까. 그래서 막 그런저런 얘기하던 와중에 그 소녀 집에 해군들이 쳐들어와요. 해군들이 쳐들어와서 해군 높아 보이는 약간 간부가 루피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 줘서 고맙다. 모건 대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줘서 고맙다. 근데 너네는 해적이고 우리는 해군이라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루피한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 빨리 나가야 돼. 잠깐 눈 감아 줄게. 우리가 너네 지금 가면은 해군 본부에는 연락 안 할 테니까 지금 기회 줄 때 나가." 이렇게 하니까 루피랑 조로가 조용히 일어서요, 나가려고. 그 와중에 코비는 일어서 가지고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코비는 이때 내적 갈등을 심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 나 루피 따라가야 되나? 루피 위대한 항로 간다 그랬는데. 나 가기 싫은데 위대한 항로.' 그리고 코비 같은 경우에는 또 해군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해적인 거를 밝히면은 나 영원히 해군 못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해적인 걸 밝히면은 해군인 걸 못 하잖아요, 해군을. 그래 가지고 서 가지고는 막 그냥 멀뚱멀뚱 서 있어요, 코비가. 이러니까 그 해군 간부가 이제 코비한테 가 가지고 "야, 너 친구들 가잖아. 너 빨리 따라가. 너도 한패잖아. 빨리 따라가." 이러니까 코비가 "아, 저 한패 아니에요. 저 쟤네랑 한패 아닙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부가 약간 수상하게 딱 쳐다봐요. "어, 왜 같이 있는데 왜 한패가 아니라 그러지?" 이러면서 루피한테도 물어봐요. "야, 너 얘 한 팀 아니야? 코비?" 이렇게 물어보니까 루피가 갑자기 막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알비다 해적선에서 막 일하던 그 코비를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코비, 너 그 무슨 뚱뚱한 어떤 해적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 거기서 막 청소 뭐 하지 않았니?" 그런 얘기를 시작하니까 코비가 열받아 가지고 루피를 얼굴로 한 대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해적선에서 거기서 이제 일했다고 그 경험이 있으면은 해군으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래 가지고 루피가 막 "야, 너 알비다 거기에 있었잖아. 쫄따구로 있었잖아."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니까 코비가 입 다물어 하면서 루피를 때려요. 근데 이때 루피가 한 대 딱 주워 맞는데 씩 웃고 있어. "후훗." 이러면서. 성공. 루피는 맞고 싶었던 거예요, 코비한테. 그러니까 서로 막 때려요. 그래 가지고 막 둘이 엄청 투닥투닥 싸우니까 이 해군 간부가 "아, 그만 싸우세요. 그만 싸우세요. 너네 한패 아닌 거 알겠어. 그러니까 그만 싸우고 그래, 루피랑 조로 너네는 빨리 가고 뭐 코비는 너 남을 거면 남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루피랑 조로는 가고 코비는 그 잠깐 남는데 코비가 해군 그 간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해군 되고 싶다고. 해군으로 좀 받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코비는 이때 해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채용돼 가지고 코비는 해군이 되고 이제 루피랑 조로가 단둘이서 이제 돛담배 딱 타 가지고 이제 딱 출항을 하려고 해요. 이제 "위대한 항로로 가자, 우리." 루피 이제 동료도 생겼겠다, 조로. "아세이 자진 입대를 환영한다." 예. 그래서 코비는 자진 입대에 성공하고요. 그래도 코비의 꿈을 이뤘죠. 해군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루피랑 조로는 이제 돛담배 타 가지고 이 쉘즈타운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항구에 해군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해군들이 일동 경례를 해요, 루피랑 조로한테 고맙다고. 그 옆에는 코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피가 또 이제 자기 마을을 벗어나서 첫 번째로 도착한 마을에서 그 마을 시민들을 또 구했죠, 루피가. 해군들과 그 모건 대령과 헤르메프한테 이제 시달리던 사람들을 다 구하고 그 마을을 이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나미를 만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